선거철만 되면 진짜 스팸처럼 쏟아지는 문자들 다들 받아보셨죠? 근데요, 이게 그냥 짜증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법적 지뢰밭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위험한 세계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해도 너무한다. 엄정 조치를 요구한다. 이게 보성군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정말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사건은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터졌습니다. 한 군수 출마 예정자가 보낸 홍보 문자 메시지 때문에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흔한 선거 문자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어느 군수의 수상한 문자. 이 논란의 핵심, 바로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화번호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 명단이요, 파고들수록 정말 이상했던 거죠. 심지어 막 임용된 신입 공무원들 번호까지 들어있었는데, 아니, 이 번호들을 외부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요, 거의 2년 동안이나 홍보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근데 수신자 명단을 보니까 현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방금 말한 신규 임용자까지 떡하니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거 내부에서 정보 센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후보자 이미 떡 돌리고 명함 부린 혐의로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와, 정말 갈수록 태산이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가 아닌 세 가지 범죄. 이건 그냥 실수 하나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법을 동시에 위반하면서 법적 책임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저희는 이걸 책임 중첩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책임 중첩, 영어로는 stacked liability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여러 법을 건드리면서 처벌이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죄, 그러니까 대체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구했냐 하는 이 문제가 그 뒤에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불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죠. 이 도미노 효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데이터를 싹 긁어 모읍니다. 이게 딱 쓰러지는 순간 두 번째 도미노가 연달아서 넘어가는 거죠. 바로 그 불법 명단으로 문자를 보내는 순간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단계에서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이 한꺼번에 그냥 폭탄처럼 덮쳐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첫 단추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번호 불법 수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문 약자로 PIPA, 파이파라고도 부르는 그 법이죠. 이 화면에 나온 문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가게 사장님이 장사하려고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올려놨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동의도 없이 싹 긁어 모아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웹사이트 가입할 때 조그만 네모칸에 체크하면서 동의하잖아요? 바로 그런 명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걸렸을 때 처벌 수위가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와, 시작부터가 그냥 중범죄인 셈이죠. 그만큼 우리 정보가 소중하고 또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징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대 5천만 원, 미국 돈으로 하면 거의 3만 8천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벌금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잘못된 행동 하나가 가져오는 재정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죄가 성립되는 순간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볼 것도 없이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두 번째 죄, 불법 문자 발송입니다. 이제 무대는 공직선거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선거 문자는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막 보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표를 잠깐만 자세히 보실까요?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먼저 발송 주체, 오직 후보자 본인만 보낼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원이 대신 보냈다?
바로 불법이에요.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총 8번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돈 안 나가는 무료 수신 거부 번호 꼭 넣어야 하고요. 문자 시작도 선거운동 정보라고 딱 박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법으로 긁어모은 명단으로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결국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는 게 공정한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네요. 5번째 파트 결론입니다. 준첩된 법적 책임. 그 두 가지 불법 행위가 어떻게 착착 결합해서 말 그대로 법적 처벌의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책임 중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짚어볼게요.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것만으로도 최대 5년 징역, 시작부터 세죠? 둘째, 선관위에 신고 안 한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그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이건 행정책임이고요. 셋째, 무료 수신 거부 안 넣었다. 그럼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과는 별개로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이 내 정보 도용당했다면서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걸면 그 손해배상액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이 말 그대로 그냥 연쇄 폭발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수집이라는 이 첫 단추를 불법으로 꿰는 순간 그 다음에 하는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다른 규칙을 아무리 칼같이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선거 전체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황당한 문자를 받는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번째 파트입니다. 내 정보 어떻게 지킬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팁을 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문자 앞에 광고나 선거 정보라고 떡하니 쓰여 있으면 이건 합법적인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죠.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표시가 붙어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사전에 이 문자를 받는 것에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다면 앞에 무슨 표시가 붙어 있든 그 문자는 그냥 불법 스팸일 뿐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불법 선거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냥 쓱 지워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에 있는 스팸 신고 기능을 사용하세요. 이게 제일 빠르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의 스팸 대응센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정보 도용이 명백해 보이거나 문자가 계속해서 온다. 이럴 땐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불법적으로 얻은 데이터로는 절대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 명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어쩌면 다음 선거의 공정성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날아든 그 불쾌한 문자 한 통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